미디어유스 양지혜 기자, 지난 3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의 원은혁이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지난달 2일 수정,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입니다. 백슬래시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병주 의원 발언의 정신 나간 표현과 함께 논평 속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의 적합성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지난 5일 논란을 촉발했던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한미일 동맹 표현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정정한다. 며 실무적 실수라고 일축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은 동맹 관계가 아닌 안보 협력 관계이다. 다만 유사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 정부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한일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의 한미일 연합훈련과 지금의 한미일 안보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한미일 협력관계 한미일 연합훈련의 시작 시민단체 결의 하나의 분석,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 시절 시작된 한일 군사협력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1998년 이후 제한적인 협력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1999년에서 으로 경년제로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한일 양국 간 해상에서 조난 선박 구조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으로 인도적 차원의 비군사적 훈련이었다. 그 밖에 한일 군사협력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에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국적 군사훈련이 있었다.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논의 속 체결된 정보교류 지소미아 협정 2010년 최초로 한국군 주도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면서 논란이 생긴 만큼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했지만 협정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후 미국은 2014년에 한미-미일 간 정보 공유 약정 TISA를 체결하고 정보를 교환하도록 했다. 이어 2016년에는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TISA와는 다르게 한일 간 직접적인 정보 교류를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그소마이어 지소미아에 체결됐다. 이후 지소미아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종료를 통보했지만 미국의 반발로 종료를 유예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2023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부터 대잠수함 훈련까지 북한의 화성 10평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이후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2016년 6월 미사일 경보 훈련 퍼시픽 드래곤을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했다. 앞서 체결한 TISA에 따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던 과거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미군의 육상 중계소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2016년 8월 24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북극성 1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 3일 잠수함을 추적 파괴하는 천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했다. 한미일 연합훈련 지금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외교 안보 분야의 핵심 과제로 하여 2022년 9월 30일에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2차 대잠수함 훈련을 5년 만에 다시 진행하였고 2022년 10월 6일에는 윤석열 정부 첫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진행했다.
이어 2023년 3월 22일에는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정부들과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점은 한미일 훈련이 독도가 있는 동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한겨레 논설, 브레이크 없는 윤석열식 한미-일 훈련 폭주에 따르면 2017년 10월 훈련까지는 한국 해군 함정은 동해상에서 미국과 일본 각 일척은 일본 근해에서 훈련을 진행했고 2017년 12월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동해상 미국과 일본 함정 각 일척은 일본 근해에서 미국 이지스함 일척은 미국 본토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훈련에 참여했다. 이전까지는 모두 동해 공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함정이 멀리 떨어진 자국 근처 바다에서 서로 미사일 탐지 추적 정보를 공유했음을 알 수 있다. 한미일 프놈펜 정상회담에 이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박차를 더해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후 인도-태평양 한미일 삼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2023년 8월에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및 선언을 했다. 프놈펜 성명은 한미일 삼국 정상의 첫 포괄적인 공동성명으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한미일은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안보 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로 정해 북한 견제를 넘어서 대중들어 견제를 암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는 프놈펜 성명과 비슷한 결로 이전보다 강화된 안보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더 삼국 공조를 강화했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삼국의 협력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건이 채택됐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앞서 프놈펜 성명에서 본 것처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다루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하고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드러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삼국 재무장관회의 개최 상무산업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 출범 등 다양한 협의체를 약속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남중국해에서 의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언급했다. 대북러, 중 견제가 드러난 부분이다. 또한 자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 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합의하고 이 밖에도 경제 기술 등 폭넓은 협력을 하겠다고 했다. 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는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며 일본과의 동맹관계는 아님을 밝혔지만 동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강한 안보 협력이기에 준동맹이라는 의견도 있다. 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이 함께하는 국방장관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한미일은 2023년 12월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 앞으로 한미일 훈련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달 2일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실시간 미사일 경보 체계 최적화 및 다영역 한미일 훈련을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프리덤 에즈 훈련을 진행했다. 다영역 한미일 훈련의 최초 시행 프리덤 에즈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에서 다양한 영역의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에즈 훈련이 최초로 시행됐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와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방공전, 공중훈련, 수색구조훈련, 해양차단훈련, 사이버 방어훈련 등 훈련이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 상국은 프리덤 에즈를 통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고 밝혔다. 하지만 프리덤 에즈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시민단체 결의 하나에서는 지난달 27일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즈를 폐기하라는 성명문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는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이 시작을 알린 선언이었고 프리덤 에즈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실현하는 군사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 전진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한미일 군사훈련은 중국의 군사 대응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자칫하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한겨레 윤 대통령이 덥석 받은 미 군식 다영역 작전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걸까에서는 실제로 이 훈련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 남해 남방 공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위협 및 침략 억제의 목적이었던 연합훈련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며 한미일 전선과 북중러 전선 간의 긴장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더해 결의 하나 측은 해당 훈련은 일본의 한반도 정치 군사적 개입을 늘리며 추후 한일 상호 군수 지원협정까지 체결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합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 국익명분 한일 군사협력 확대 중국 견제 전략 편입 우려에 따르면 한일 상호 군수 지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탄약 식량 연료 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본 자위대가 탄약 등을 싣고 한국으로 들어와도 제지할 명분이 없다고 한다. 즉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게 되는 셈이다. 나아가야 하는 방향. 국민적 관심 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불가역을 주장하며 진행한 한미일 군사적 합의들이 북핵 위협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문제,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 형성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수많은 위협 안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합의 이후에는 번복의 어려움을 알고 심사숙고해서 민감한 국제관계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